최고의 적중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닌데 폭락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부동산 건설업을 갖다가 건설 산업 쪽을 죽여버리니까 나타났던 문제. 건설회사들이 새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신규 분양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민간 공급이 줄어들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매매가는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동산을 평가하던 부동산 폭락론자 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의 주장이 그대로 모든 지상파 방송들을 갖다 장악하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 일본의 다마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TV에서 시리즈 연재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장기 폭락의 시대를 거친다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면 그게 다 모든 신문 기자들이 받아줬고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서 막 그거 가지고 특집 방송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폭락론 2012년 13년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은 안 사. 근데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하나 사람들이 갭 투자도 안 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갭 투자를 해? 아무도 갭 투자를 안 하지.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나타났던 게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전세가 폭등이었어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15년 3년간 가을 때마다 노래를 불러댔어. 방송사마다. 전세가 폭등, 전세가 폭등, 전세가 폭등. 왜 사람들이 집은 안 사지? 집은 안 사고 다들 전세만 살려고 그러지. 근데 민간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어요. 민간 공급까지 없는 시기가 바로 2012년, 13년. 그러면서 민간 입주 물량이 확 떨어졌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세가율이 80%, 90%. 집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4억 5천이야. 근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사. 다마신도시 막 방송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때 이거는 정말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저도 상당히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은 사육되는구나 언론에. 지난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거의 잘렸다가 다시 복원되긴 했습니다만 맞다라는 걸 갖다 저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닌데 폭락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이유들이 존재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일본형 장기 침체, 장기 폭락 그런 게 주장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갭 투자자도 나타나지 않아. 건설사 민간 공급도 줄어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전세밖에 안 사. 집도 안 사. 전세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 90%까지 갔던 거죠. 자, 그러면로 인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그냥 빚내서 집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됐다니까.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집을 사야 건설회사들도 유동성이 풀리니까 다시 신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건설사에서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게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아파트 단지를 짓고 났는데 미분양이 50%야. 준공 냈는데 미분양이 50%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러면은 건설회사에서 그 당시 택했던 방법이 바로 전세식 분양이었어요. 전세식 분양. 2년 살아보고 그리고 분양 받으세요. 전세식 분양을 다 해버렸다고. 네. 그 정도로 건설회사들이 유동성이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 양도세 면제 혜택 이런 걸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놀랍게도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 내에 미분양 현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그럼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다시 신규 분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책의 효과라는 게 건설 산업은 보통 최소 아무리 짧게 해야 2, 3년이 걸려요. 건설 산업은. 왜냐면은 지금 유입당하고 착공해도 뭐 한두 달 만에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도 6, 7개월 걸려. 근데 아파트를 갖다가 뭐 2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공기는 최소 30개월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입당하고 나서도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들어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입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났던 게 경기도에는 전세가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3년 차까지는 경기도권의 전세가가 완전히 그냥 꽉! 왜? 박근혜 정부 때 그만큼 많이 공급을 했으니까. 신규 분양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엄청났죠, 진짜. 동탄 뭐. 그렇지.
동탄부터 시작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었고 서울도 사실은 현 정부의 주장이 딱 맞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오히려 역대 정부들보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잘해서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라고. 근데 현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주택 시장을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뭐 지금 바로 적용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해냈죠. 그게 바로 HUG 허그를 통해 가지고 분양 보증. 분양 보증서를 발급 안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 시스템인데 분양 보증서가 없으면 착공조차도 인허가 조차 나오지를 않으니까 분양 승인 자체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재건축 규제 강화 조치들로 인해서 사실상 주택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확 죽여버렸고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2, 3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금 입주 물량이 감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곡선을 갖다가 지금 입주 물량과 주택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요. 근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 10, 11, 12, 1, 내년 1, 2, 3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요. 서울이요?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까지. 아, 수도권도요? 수도권도. 그래서 지금 현재 폭등이 폭등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왜? 나는 지금 다가올 6개월이 더 무섭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수요 억제책을 갖다 쓰려고 대출도 규제하고 다 막아대는데 사실상 여기서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과 연립 빌라를 다 분류를 해야 된다고. 아파트 살던 사람이 다시 연립 빌라로 못 살아요. 한번 거주의 눈높이를 높인 수요자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 거의 자연 멸실되는 주택들을 갖다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계속 높아져. 근데 주택은 계속 그 자리야.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 반지하에 살려고 하면 들어가지도 못해. 곰팡이 냄새 난다고. 그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지금 주택의 주택 보급률 110%, 12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반지하 주택들은 이미 멸실되어 가고 있어.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 반지하들, 공실들 넘쳐나요. 자연 멸실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주택은 존재해. 반지하들 지금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다들 창고로 쓰는 지역들이 많아요. 지금 반지하들. 과거에는 반지하들이 꽉꽉 찼었다고 임차인들로. 그러니까 이런 멸실되는 주택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주택은 계속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개념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공급에서도 민간 주택 비중은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임대, 공공, 임대가 비중이 너무 높아. 사실은 민간 분양이 시장이 활발하고 그래야 그 입주 물량이 주택 시장에 안정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실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임차인들이 아니라고. 공공 임대에 들어갈 임차인들은 어차피 주택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 사람들은 공공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득 수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시장, 원래 기존의 아파트 시장의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낮은 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임대주택을 늘려놓고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가격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택은 공급을 확 줄여버리고. 줄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 가능한 주택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 그때 당시에 그 폭락론을 외치던 분들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폭락 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가 몇 번 그러니까 현 정부로 바뀌고 나서 다시 또 활동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멘탈이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부동산 이야기를 잘 못하죠. 전향했어요. 주식으로. 본업으로 돌아갈래 이러고 이제 부동산을 샀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레이더에 지금 잡히지를 않고 있는데 가 원래 최초의 방송을 시작할 때 그분이 최초에는 그 얼굴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었어. 첫 방송들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딱 끼어들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채널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머니투데이도 나왔었더라고요, 방송에.
생방송으로 했었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에서 그 공인중개사 실명은 좀 그렇고 아무튼 땡땡 부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서 머니투데이 공인중개 사무소의 땡땡 부장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는 거고. 뭐 지금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그때 자격증은 없는 거고. 그 촬영 당시에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어쨌든 나와서 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죠. 실장. 우리가 중개 보조인, 중개 보조인. 중개 보조인. 중개 공식 보조인. 용어로는 중개 보조인.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팀으로 움직이는 거죠.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질 않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볼 줄은 알아. 그러면서 실제 지금 폭등하고 있는 시기 곳들 골라가면서 건들면서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방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최고의 적중력을 가지고 있다. 나도 예측을 많이 하고 그래도 아포유는 예측률이 그래도 한 예측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된다라고 인정은 받는데 그 사람은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방송해가지고 폭락한다고 한 곳들 그 1년 전 시점과 현재 시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헬리오시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폭등 안 한 곳이 없어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폭등한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1년 전에 방송을 했고 현재 시점 가장 많은 폭등을 갖다가 거친 곳들. 광교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하남 미사도 그렇고 놀랍다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와 발언한 거에 거꾸로만 하면은 떼돈 번다. 일부러 반대를 얘기하나 봐요. 정부의 타겟이 되지 않으면서 돈도 벌면서 그러게요. 유튜브도 키울 수 있으면서